택시기사 딸 주제에 택시기사 딸 주제에 강남 그랜드 호텔 웨딩홀 2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운 오후 2시였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부가 버질로드를 걸어오던 바로 그 순간 신랑 측 좌석에서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간 그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이 결혼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퍽! 그 소리 하나가 웨딩홀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얀 장미 꽃잎이 대리석 위를 굴렀습니다. 식장 직원이 달려왔고 사회자는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택시기사 딸의 엄마가 사돈댁 회사가 새 들어있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거리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정숙의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5시 한정숙이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30년 넘게 들어온 엔진 소리였어요. 관악구 차고지를 빠져나가 첫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딸 서진이의 대학 졸업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을 힐끗 보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서진이가 5살이던 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남은 건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그 길로 택시 면허를 땄어요. 새벽 5시 첫 손님부터 밤 11시 마지막 손님까지 핸들에서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30년이 됐어요. 그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손님을 태웠습니다. 강남역에서 탄 취객셋이었어요. 차 안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한 명이 요금을 치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손님 요금이요. 취객이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어요. 택시 주제에 뭘 따져? 팁이나 줄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차 지붕 위로 던졌습니다. 땡그랑. 동전이 철판을 튕기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어요. 대시보드의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야 했으니까요. 강남대로를 지나는데 사거리 너머로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진타워. 저층부 외벽에 성진 F&B라고 적힌 큼직한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의 시선이 그 건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이가 남겨둔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관리비랑 보험료. 봉투 안에는 서진이 월급에서 빼놓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 서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 든 종이를 펼쳐보고 금액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임대료도 제때 들어왔네. 서류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옷까지 뒤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임대료 대부분은 대출 상환과 세금으로 빠져나갔어요.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딸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서지 않을까봐 30년을 숨겨왔으니까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진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 다음 달 21일 강남 그랜드 호텔. 도윤이네 엄마가 장소 잡았대. 근데 좀 까다로운 분이래. 걱정돼. 정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강남 그랜드 호텔. 아까 새벽에 스쳐 지나간 성진타워 유리벽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답장을 쳤습니다. 알겠어. 잘 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강남 그랜드 호텔. 그 이름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도윤을 만난 건 회계법인에서였습니다.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다 마주친 영업팀 직원 최도윤. 환하게 웃는 얼굴에 털털한 성격이었어요. 서진이는 그런 사람이 중견식품회사 회장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알게 된 후에도 도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퇴근 후 서진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었습니다. 1년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제는 양가 상견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 정숙은 깨끗이 다린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왔어요. 미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의 손을 훑어봤습니다. 거친 손등, 갈라진 손톱, 핸들을 30년 잡아온 굳은 살.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손이 참 고생하셨나 봐요. 정숙은 대답 없이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미란이 메뉴판을 넘기며 덧붙였어요. 여기 코스가 1인당 20만 원인데 부담스러우시면 따로 계산하셔도 돼요. 서진이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아 눌렀어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아요. 택시기사 딸이 우리 도윤이랑. 서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숙이 서진이의 손을 한 번 더 꾹 눌렀습니다. 참아. 미라는 냅킨을 식탁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불행해지기 전에. 하이힐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텅 빈 식당에 세 사람만 남았어요. 서진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잔만 응시한 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그날 밤 도윤이 서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진아, 혼인신고부터 하자.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서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숙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간 그 손.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두 사람은 석 달 전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은 채로.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웨딩홀, 천장에 대형 샹들리에가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무지개 빛을 뿌려내고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양옆으로 2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진이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 레이스 장갑, 어깨까지 내려오는 베일. 완벽해 보였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울면 화장 번져. 정숙이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이가 널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신랑 측 좌석에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한복에 진주 목걸이. 옆에서 친척 아주머니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근데 미란 씨 들었어요? 저 둘 혼인신고 먼저 했다며?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정부 24앱에 접속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신고일. 석 달 전이었어요. 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렸어요. 서진이가 정숙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미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맹세를 받으려는 순간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단상으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이 결혼 인정 못합니다. 200여 명이 숨을 멈췄어요. 미란이 서진이 앞에 섰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했다며?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리고 서진이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퍽!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서진이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이혼해. 내일이라도 구청 가. 미란의 선언이 웨딩홀에 울렸어요. 정숙은 맨 앞줄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서진이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미란과 시선을 마주쳤어요. 담담한 눈빛. 미란이 비웃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웨딩홀을 나갔어요. 결혼식 영상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뺨 맞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 시어머니 실화? 신부 불쌍하다. 그리고 영상은 서진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까지 공유됐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서진 씨 아니야? 서진이가 출근하자 시선이 쏟아졌어요.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삭임이 등 뒤를 따라왔어요. 상사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진 씨, 내가 맡은 거래처에 성진 F&B가 있어. 사돈관계면 이해 충돌이야. 담당에서 빠져.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드레스를 입었던 팔목을 문지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미란에게 맞섰습니다. 이혼 안 합니다. 태준이 아들의 법인카드를 정지시켰어요. 미란은 개인 계좌까지 동결시켰습니다. 회사에서도 밀려났어요. 내가 나가든지 이혼하든지. 도윤은 빈 원룸을 구해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미란이 관악구 빌라를 찾아왔어요. 이혼 서류와 위자료 5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숙이 거절하자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으로 뭘 해줄 수 있어요? 당신 딸은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며 살 거예요. 그게 엄마가 물려준 거잖아요. 그때 서진이 방문이 열렸어요. 서진이가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 딸도 들었네. 잘됐다. 직접 말할게. 너 같은 집안애가 도윤이 옆에 있으면 인생만 망쳐. 알아서 떠나. 서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과호흡이 왔습니다. 정숙이 미란을 밀치고 딸에게 달려갔어요. 숨 쉬어, 서진아. 천천히.
미란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별것 없네. 현관문이 닫혔어요. 서진이의 숨이 가라앉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딸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깨졌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턱이 떨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성진타워 건 갱신 거부 공문 준비해 주세요. 전화 너머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확정이신 거죠? 발송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진타워 38층, 성진 F&B 재무실. 강재호 이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이 2달 후면 끝났어요. 갱신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건물주 정보를 확인하려고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회사 이름이 떴습니다. 은하디벨롭먼트. 그 아래 대표이사 이름이 보였어요. 한정숙.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정숙.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서랍을 열어 경조사 명단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도윤 결혼식 자료였어요. 신부 어머니 이름. 한정숙. 재호는 명단과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이름. 설마. 법인 정보를 검색했어요. 25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당산동 상가, 역삼동 오피스텔, 구로 물류창고, 평택 물류센터, 그리고 대치동 성진타워.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사장실로 뛰어갔어요. 회장님,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대표 이름 옆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정숙.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쏟아졌어요. 책상 위 전화기 3대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국민은행 기업금융부. 담보재평가 통지. 두 번째, 물류협력사 대한로지스틱스. 계약 해지 통보. 세 번째, 유통업체. 납품 지연 항의. 태주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울려대는 전화기 사이에서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이 건물이 저 사람 거였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호가 자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영등포 당산동 상가 12억.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20억. 구로 물류창고 30억. 평택 물류센터 50억. 대치동 성진타워 350억. 자산 총액 약 600억 원.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사모님께 말씀드릴까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진타워가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새 들어있던 건물이 처음부터 사돈 것이었어요. 택시기사라고, 빌라에 산다고, 가진 거 없다고 믿었던 그 사람.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이 미란에게 말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법인 등기 서류. 은하디벨롭먼트, 대표이사 한정숙, 소유 건물 대치동 성진타워. 미란은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대표 이름, 건물 주소, 취득 일자.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가짜겠죠? 누가 장난친 거?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호 이사가 등기부등본 원본까지 확인했어. 25년 전부터 법인 만들어서 건물 사모았대. 미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산 총액이 얼마래요? 약 600억.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떨어뜨렸어요. 뺨 때린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객 200명 앞에서 택시기사 딸 주제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그 택시기사가 건물주였다는 걸. 그날부터 성진 F&B의 균열이 시작됐어요. 월요일 물류협력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였어요. 대신 계약한 곳은 서정로지스틱스, 은하디벨롭먼트 소유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업체였습니다. 물류가 끊기자 제품 배송에 차질이 생겼어요. 화요일엔 유통업체 2곳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엔 3곳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통보가 들어왔어요. 목요일 국민은행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본사 이전 계획을 확인했고 담보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대출 300억 중 200억이 본사 건물 담보였습니다. 2달 후 건물을 나가야 하는데 담보가 흔들리면 은행은 대출 회수에 들어갈 거였어요. 본사 이전 비용만 60억, 물류 공백 손실까지 합치면 80억이 넘었습니다. TV 뉴스 자막이 흘렀어요. 중견식품업체 성진 F&B 법정관리 신청 예정.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며칠 전 빌라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고 역시 별것 없네라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먼저 빌라를 찾았습니다. 관악구 2층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담담히 바라봤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딸한테 직접 사과하십시오. 부인과 함께 메모지를 건넸어요. 내일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태준과 미란이 빌라에 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을 했지만 핏기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이 지나고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존재를 직업으로 재단했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했어. 미안하다. 서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기사 딸인 게 부끄러웠던 적 없어요. 한 번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녹화를 멈추고 서류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미란이 소파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택시기사 주제에 돈 좀 있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거실 입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 들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짜 사과한 게 아니었네요. 미란이 손을 뻗었어요. 도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야겠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라는 현관에 홀로 서서 손만 허공에 뻗고 있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이 택시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익숙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차고지를 빠져나가 첫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첫 손님이 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뒷좌석에 앉았다가 백미러에 비친 정숙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혹시 은하디벨롭먼트 대표님 아니십니까? 정숙이 백미러로 손님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아직 택시를 정숙이 작게 웃었어요. 이게 내 삶이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계속 택시 모실 거예요? 정숙이 딸의 눈을 봤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골라서 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서진이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가진 사람. 처음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 회사도 카드도 계좌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새벽 교대를 마치고 빌라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 앞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매일 서진이가 아침에 문을 열면 도시락이 있었어요. 뚜껑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먹어.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진이는 도시락을 들고 한참 서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시락은 빈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는 복직해 회사에 다녔어요. 책상 위에 도시락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것과 도윤이 놓고 간 것. 서진이는 2개를 번갈아 보며 작게 웃었어요. 휴대폰에 도윤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서진이는 답장을 쓰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정숙이 택시를 차고지에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관악구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 문을 여는데 서진이가 밥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2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국을 떠먹다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서진아. 응?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국을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조용했어요. 현관 앞에 빈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